안녕하세요. 발송배정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팩치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팩치 설비는 F는 이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이 AC 송전 시스템을 제어하겠다.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AC 계통은 상당히 제어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 정리를 잘 해줘야 유연하게 송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HVDC의 경우 교통이 복잡하지가 않죠. 꾸준히 일정하게 직류 전류는 흐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AC 같은 경우에는 과도 현상도 크고 변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런 교통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팩치 설비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빈도는 이렇게 20년치를 보면은 2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징검다리 형식으로. 근데 이제 2012년부터 16년도까지는 안 나오다가 다시 이제 2년 주기로 나왔죠. 그럼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2022년도에는 안 나오다가 23년도에는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또 그거는 예상적인 거고 이것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변칙적으로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2년 주기 정도의 문제는 항상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팩트 설비의 출제 문제 점수로는 25점짜리로만 나옵니다. 이제 그 25점짜리 내부 중에 그 내부에 있는 내용으로 10점짜리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25점으로 하나로 준비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10점으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내부에 있는 것을 따로 떼어서 10점짜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총 정리해서 25점짜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팩트 설비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응용되는 것도 거의 없고, 논문 학술지도 아니고, 송배정 기술용어 해설집이나, 이존우 기술사님의 기본서에서 계속 출제되기 때문에 그 기본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년 주기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묶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뭐 이런 설비에 대해서 구조와 기능을 말해달래요. 그러니까 이 팩지 설비에 대해서 5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본 겁니다. 이게 10점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력 조립 방법을 열거하세요. 그리고 5가지 설비에 대해서 열거하고, 그 방법을 서술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기의 종류. 그러니까 그 5가지 설명하고, 보상 목적, 필요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게 다 보상형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팩츠가 뭔지, 이 팩츠를 왜 쓰는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렇게 간추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를 보시면은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존우 기술사님의 송전공학에 잘 나와 있어요. 인병전개라고 뭐 임피던스 조정하고 병렬 조류 제어하고 그렇게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팩트 설비의 종류로는 5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TCBR은 이 사이리스터로 컨트롤하는 브레이크 레지스터입니다. 저항기입니다. 저항기. 그리고 스태트콤은 이 SVC랑 스태트콤이랑 전압 조정하는데 이용하게 되죠. 나중에 무효전력 보상 장치로 또 쓰게 됩니다. 그때 또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TCSC는 사이리스터로 컨트롤하는 시리즈 직렬 콘덴서입니다. 그리고 사이리스트 컨트롤 이건 페이즈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상을 제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 조립인데 이거에 대해서 10점짜리도 단독으로 자주 나와요. UPFC는 이 통합 조류 장치인데 통합 조류 제어 장치를 이 10점짜리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해놓고 다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죠. 이것만 따로 이제 10점짜리로 쓰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참고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 도서는 이렇게 2권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전우 기술사님의 성전공학 그리고 송배정 기술용어 해설집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전우 기술사님의 성전공학에는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설비에 대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송배정 기술용어 해설집에 나와 있는데 이 5가지 설비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림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 원리에 해당하는 간단하게 그 간략화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서 답안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기술 용어 해설집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쓰면은 이 그림을 이제 답안지에 쓰려면 복잡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간략화해서 나만의 서브노트에다가 이 그림을 정리해 놓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 팩트 설비에 대해 답안을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받으면은 이것도 역시 뭐 문제 쓰고 팩트를 쓰겠죠. 팩트 뭐 필요성과 뭐 기기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 쓰고요. 자, 1번. 개요를 써주겠죠? 개요 나오면 이제 첫 번째는 정의. 이제 가장 이게 스탠다드한 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요를 쓰고 그 문제가 해당하는 그 용어가 뭔지. 이 정의는 이렇게 유연한 성전 시스템이다. 이렇게 두세 줄 나옵니다. 항상 정의는 한 두세 줄 나오는데 막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이 정의를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최근 뭐 HVDC와 팩츠에 대해서 비교하는 사항,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그냥 스토리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필요성이죠.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물어보죠. 팩츠에 대한 목적을 물어보는데 목적이 곧 필요성이죠. 필요하니까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그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이종우 기술사님 도서를 보면은 인병전개가 나오죠. 뭐 임피던스 제어 이렇게 쭉 쓰고 병렬 조류 제어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개통 안정성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한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개요랑 필요성에 대해 한 바닥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제 팩트 설비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이 설비 종류 첫 번째로 TCBR 나오죠. TCBR 나오고 여기 한 네다섯 칸 정도 그림 한 이 정도 그림이 가장 이쁩니다. 이 정도 그림에서 여기 TCBR 쓰고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써야 돼요. 너무 길게 주절주절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간단간단하게 뭐뭐함, 뭐뭐함, 뭐뭐가 장점이 있음 이렇게 세네 줄 정도 써놓고 또 이제 어, 여기다가 TCBR 했으니까 스태트콤 다 이렇게 그림을 이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TCSC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 2.5 바닥이 이쁘게 나오죠. TCPR, UP 이제 통합조류기 쓰면은 이렇게 이쁘게 2.5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은 이런 폼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10점짜리로 단독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 스태트콤이랑 SVC에 대해서는 이 무효전력 보상 장치로 두 개 비교해서 25점짜리로 나오는데 여기서 정리한 사항을 거기다 쓰기는 좀 힘들고 그거는 또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UPFC 통합 조류 제어 장치를 이제 10점짜리로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어, 여기서 정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놔야 그래서 그래도 이제 10점짜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UPFC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분량이 아닌 한 처음부터 한 이 정도 분량으로 저장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이거가 따로 나왔을 때 10점짜리로 단독으로 쓰기에도 상당히 수월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팩트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